이태원 사태에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큰일 났어, 진짜. 제가 이제 설명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계기가 역동적 기억이라는 책 때문입니다. 오늘 그 책에 있는 내용 일부를 간단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이 책은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절판돼서. 그러니까 이런 좋은 책이 절판됐다는 게 참 아쉬워. 돈이 안 되니까 그래요, 이런 책들은. 그리고 어렵고. 이 글쓴이는 로저 생크라는 사람인데 AI 전문가입니다. 근데 AI 전문가께서 학습과 교육에 주는 함의라는 부제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학습할까? 그래서 저도 이 책에서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중요한 걸 빼먹고 있었구나. 자, 보세요. 재밌어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말해주거나 학생들이 듣는 이야기를 기억할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말했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나 저나 처리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기대가 발생 안 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학습한다. 틀렸을 때 학습한다. 놀랄 때 학습한다. 재밌어. 가르침이란 뭔가를 자꾸 알려주고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단은 기본 베이스가 혼자서 학습을 할 경우에 그 혼자서 학습을 할 때 그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이 공부하는 이 사람이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 그 설명을 제공해 주는 거. 왜 그러냐? 이 학습의 모든 것은 기억인데 학습은 결국 기억인데 기억을 연결시키는 과정인데 우리는 남의 설명보다 자기가 한 설명을 기억한대요. 스스로 경험하고 결론에 도달해보는 것 매우 중요하다. 아는데 잘 안 되지. 스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학습에서 결정적이다. 자, 이 연구 논문이 있는데 치와 벤이 91년도에 작성한 논문인데요.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들, 강자와 약자, 뭐 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렇게 치환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 다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뭐에서 차이가 나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더라. 근데 우린 과연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느냐? 그렇지 않다. 뭔가 설명하려고 애썼을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기다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설명이 실패했을 때 꼽당하잖아요. 쪽팔리잖아. 그 쪽팔린 기억이 있으면 자존감이 확 상하거든. 학습 의욕도 확 떨어지고. 자, 그런데 설명할 때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지능이라는 게 결국에는 작동할 수 있는 개념과 아이디어를 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단어를 가지고 남발을 하면 안 되고, 단어 돌려막기가 아니라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단어만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유아기 때, 초딩 때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가 점점, 정말 말 그대로 우리의 지능 개발을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을 억지로라도 말해 보면서 그것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가 지능화 돼가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 책을 그러면은
그건 그렇고 저도 한 이거를 훑어보기를 해서 이렇게 5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완벽하게 이제 스펀지처럼 빨아먹지는 못했고 딱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걸로 끝났어. 끝났다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분명히 이 안에서도 내가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재미있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발견하고 싶은데 공부하고 싶은 거 많아가지고 너 아유 말이 길었다. 자, 이 모델 이거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도식화했죠. 모듈화, 순서화를 갖추면 훨씬 기억하기 쉽고 이래야만이 우리의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갖다 쓸 수가 있어. 귀찮죠? 꼭 해야 되나 싶지. 근데 내 이득을 위해서는 정말 알고 싶다는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더라고. 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자,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억을 인출해야 돼. 기억을 인출해야 돼요. 그 기억을 인출하면서 내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그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같이 관찰해 줘야 되는데 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을 바로 메타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뜻이 위에서 내려 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사이클이 이렇게 되먹이면서 계속 맞물려 가면서 지능이 쌓여가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기대 실패를 통해서 학습합니다. 틀리잖아. 내가 틀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것도 알아야 되고 말하자면 이 유튜브 영상도 조회수가 안 나올 것도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내 기대가 실패하는 것을 수정하면서 계속 되먹여 가면서 우리는 계속 학습을 합니다. 자, 볼게요. 근데 이 메타 저번 영상에서 ACC 전 대상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미있는 친구 전 대상회 그려볼까? 뇌예요, 뇌. 이 부분에 있죠, 전 대상회. 자, 얘 별명 비헤이비어 트래커, 행동 추적 장치, 관찰 장치. 여기 망가지면 메타 활동이 안 돼. 즉 관찰이 안 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자, 약물 중독되면 여기 손상 입는 데죠. 약하면 도파민이 800배 상승. 멈출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미 내 행동 조절 장치가 마비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끊겠어? 좆되는 거죠, 진짜. 그런데 이제 아, 어제 이태원 사태에서도 있었죠. 영상에서 제가 뭐 소페네, 사페네, 나르시스트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약 주의하자 그랬잖아. 너무 많이 풀렸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 있었다고 기사 나왔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건 뭐 150명 사망자, 영안실 부족, 있어서는 안 될 일. 자, 이 ACC의 또 다른 기능이 동기 유발에 상당 부분 관여를 하는데, 물론 여러 부분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동기 유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동기 유발이 되느냐? 이득이 있을 때 동기 유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란 것도, 내가 학습 의욕이라는 것도 의욕 떨어지면 끝났죠. 하고 싶어야지. 근데 내가 이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스마트해질 수 있고, 내가 좀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내가 좀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내 실수와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게 더 좀 더, 내가 좀 더 강해지고, 내가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이 동기가 유발이 된다면, 이 방법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관심 없으면 쳐다도 안 보겠죠. 막연해지죠, 막연해져. 그리고 군중심리 휩쓸리겠죠. 그리고 나보다 말빨 좋은 사람한테 납득당하겠죠. 납득 설득. 자, 참고해 주시는 거. 우리 논리로 사람 설득하고 논리로 말빨로 조지려고 하잖아요. 안 됩니다. 논리로, 합리로 사람을 설득하면 말은 칼이랑 똑같은데. 말은 그럴싸한데 기분이 나빠. 근데 나보다 힘이 세니까. 말을 잘하는 것도 힘이 강하다는 거니까. 앙금을 품어요, 앙금을. 그러니까 우리 소개팅 나갈 때나 어떤 미팅 나갈 때도 말 잘한다고 선택받는 거 아니죠. 눈이 맞아야지.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책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도식화를 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자, 단어가 아니라 문장으로 설명해 주실 거. 자꾸 단어로 돌려막기 하잖아요. 좋은 호르몬이 안 나와요. 나쁜 호르몬이 나와. 그러니까 계속 닫힌 공간, 좁은 공간 안에서는 먹혀. 그 좁은 소집단. 근데 그 소집단에서는요, 반드시 서열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국 지리적으로 굉장히 땅덩이 좁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고 있는 게 다 보여. 다 보여. 이게 스트레스야.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이걸 외교로 해결해야 되는데 땅이 좁으니까 통일을 하든지. 그래서 한국은 수출길, 뭐 외교길 막히면 자연스럽게 이 좁은 공간에서 악의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구조. 자, 그래서 서열 싸움, 경쟁, 심화, 등급 매기기. 이거는 안 그러고 싶어도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좁아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목적도 그렇죠. 놀러 가기는 가는데 노는 거는 딱 일시적인 순간이고 좀 더 내 시야를 트이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 넓은 세상이 있다. 자, 최근에 추천받은 책이 있는데요. 감정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감정 분야에서 가장 뭐 좀 권위자라고 소문이 나신 분 같아요. 저 읽어보진 않았어요. 리뷰만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알게 된 사실,
대부분의 기분 문제는 80%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단 나 얘기하는 줄 알았어. 저 어저께도 대판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꼭 친구든 애인이든 부부든 가족하고 싸워요. 왜 싸울까? 안다고 생각해서. 근데 단순히 그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무 서로를 잘 알아. 근데 뭘로 아느냐? 그때 우리는 비언어로 압니다. 우리 일상 대화의 80%는 거의 비언어예요. 야, 비언어와 단어의 조합. 야, 너, 그래? 밥? 콜? 응,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언어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 효과가. 너무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니까. 척 하면 척, 척 하면 척. 이러지, 저러지. 그런데 여기서 생기긴, 너무 강력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그 밖에 나머지 20% 맞아. 언어로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마저 우리는 80%인 비언어로 해결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튜브에서는 서로 남이죠. 비즈니스 서로 남이죠. 조심조심 하게 돼. 비언어를 쓸 그럴 게 없어. 일단 보여줘야 되니까. 설명해야 되고. 연출 들어가고. 자, 스킵, 컷. 뭐 카메라. 연출. 뭐 비디오. 뭐 입히고. 보여주기. 근데 우리 근데 가까운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되잖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나 미디어는 대본이 있는데 내 삶에는 대본이 없는 실시간이야. 그래서 어려운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사생활에서, 사적인 관계에서. 자, 그런데 이 책이 주는 인사이트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감정의 발견에서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인류가 그렇게까지 감정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극복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는데 철학적인 시도, 종교적인 시도, 어떤 명상, 뭐 그런 여러 가지 접근, 그리고 감정 컨트롤하는 그런 접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정 컨트롤에 이 기분 문제에서 전 인류가 다 실패했다는 게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감정을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처음에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감정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감정은 소중한 거니까 감정은 감정답게 순수하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기술적 접근이라는 게 뭐냐면 테크 반드시 효율적이어야 되고 측정해야 하며 계속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는 바로 이 점을 놓치고 있었어요. 저도 비교적 최근에 알아서 의식은 이제야 비로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지. 왜 내가 계속 내 행동도 관찰하고 저 사람의 행동도 관찰하면서 노트를 했었는데 왜 잘 안 됐을까? 왜 잘 안 됐을까? 를 생각해 보면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저번에 대화 테크닉, 어떤 연애 테크닉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 배우기보다 오히려 말투에 신경을 써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것도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죠. 일단 말투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 거세지면 이 불길이 붙는데 신체 온도가 증가해요. 멈출 수가 없어 이미. 보세요. 이미 내가 기분이 상했어. 혹시 내 말에 기분이 상했으면 말해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얼굴 표정 보고 뭐야 기분 나빠? 너만 기분 나빠? 나도 기분 나쁘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배반의 배신의 연속입니까? 저 인간의 근본 심리 기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히 사랑하자. 뭐 우리 잘해보자. 아, 나 다짐한다. 왜 안 될까? 원래 안 된다. 약속을 안 지켜. 게다가 이렇게 크게 충돌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헤어지잖아요. 이별. 아, 좋게 만났는데 친구끼리 좋은 자리 했는데 갑자기 말 막 빈정상하게 하고 안 봐버리고.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나중에 좀 더 읽어보려고요. 이 책 감정의 발견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유발 측면에 있어서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저도 이번에 배운 거예요. 반드시 이 기술적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가는 게 있다.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말투에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뭐랄까 더 의지가 생기고 아 더 잘해야겠다 잘해보자 더 관찰하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 이 드러난 내 기대랑 달랐을 때 그 기대 실패를 수정할 수 있게 되고 감정에 최대한 덜 상처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이게 이 저자도 말했는데 1년에 이 사람이 감정의 대가고 감정의 전문가는 이 사람도 합기도 유단자래요. 합기도 유단자. 그러니까 자기 강의에 딴지가는 학생이 있으면 아, 한 대 쳐버리고 싶대. 근데 자기도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컨트롤 어떻게 하냐. 이거 너무 큰 욕심을 바라지 말아요. 한 번에 좋아지지 말고 1년에 한 5% 정도 상승하면 좋아지면 많이 상승하는 거래. 이 적은 이 상승을 계속 증가시키자.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말자. 설명도 그래요. 저도 어,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다르게 흘러가네. 더군다나 나는 지금 실시간으로 누군가와 뭐 회원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금 동기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감정을 보거나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보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는데 어, 저도 큰 욕심을 일단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욕심이 많아서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든 하는 성격이거든요. 5% 정도 상승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방금 저도 생각났어요. 자 보시죠. 가장 좋은 선생님은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아는 걸 기억해서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계속 다른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것만 의존을 했을 때 그 지식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고 그 사람만 잘 되게 되는 거고 나는 계속 박수치는 들러리만 되는 거고 내가 자꾸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만만한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지.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어. 아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쓰는 단어도 뭐 얼마 되지도 않고 되게 일반 지식에 머물고 뭔가 괄목상대하지도 않고 만나서 맨날 똑같고 똑같이 기분 상하고 또 역시 아까 말했던 그 가까운 사이에서 그 기분 문제 점점 고립되죠. 고지식해지고. 그래서 그래서 음, 일찌감치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이 인추라는 이 트레이닝을 보다 많은 분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보는 구글에 검색 엔진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지 내가 찾을 거니까. 계산기, AI,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데 그 수식은 내가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로 기억하는데 자기는 100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90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는데 쏟는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은 금방 해버려. 10이면 돼. 결과적으로 강한 학생과 약한 학생, 강한 나, 약한 나 이것을 어떻게 어, 어떤 팩토로 측정하면 좋을까 하는 영감을 저는 이 단 한 줄 주석에서 찾았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기뻐요. 아, 뭔가 방향이 보이고 빛이 보여. 뭐 어두운데 이 길을 찾은 느낌이야.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